보이스피싱은 결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자녀, 친구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기관 사칭, 가족 사칭, 대출 빙자, 스미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례 가운데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남부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의 박지훈 검사입니다. 그 본인명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개설되어서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김재홍 씨 대한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되어서 연루된 피해자 40명이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 주변에 제3자의 목소리나 잡음이 들어가지 않게 조용한 공간에서 수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 확인해 보시면 수사 협조 의뢰 공문서와 검사 공무원증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특징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뒤 결백을 입증하려면 자금을 이른바 안전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계좌로 이체를 요구하거나 수사관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짜 공문이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또한 범죄의 연루를 믿게 만들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강압적인 수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수사기관 명의의 공문이나 신분증을 받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엄마, 나 딸 핸드폰 액정이 파손돼서 수리 맡겨야 돼. 수리비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랑 비밀번호 보내줘. 범죄자는 자녀를 사칭하며 연락합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속여 금전이나 상품권을 요구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하도록 하거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노린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또한 범죄자는 가족이나 친한 지인의 목소리 또는 이름을 이용해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했다거나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즉시 송금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상황과 정서적 압박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신규 대출을 받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 일부 상환해야 한다고 속입니다. 둘째, 대출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해 돈을 빼앗아갑니다. 셋째, 신용점수가 낮아 저금리 대출이 어렵다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거래 흐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전달책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출 빙자형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위험한 수법입니다. 가족 사칭형, 기관 사칭형, 대출 빙자형 외에도 소비자의 방심을 노린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조사 안내 문자, 택배 수령 안내, 카드 발급 혹은 부정 결제 신고를 빙자한 메신저 피싱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메시지 안에 URL을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결국 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절대로 열지 말고 특히 URL 클릭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큐싱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큐싱은 가짜 주차 위반 딱지나 각종 고지서에 QR코드를 위조해 붙여두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이를 스캔하면 가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심각한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는 절대로 스캔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